자,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또 미니멀한 시리즈로 왔습니다. 사실 시리즈라고 해봤자 이제 겨우 두 번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우습긴 한데요. 자, 제가 두 번째로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한 것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OT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다룰 거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은지 이런 전반적인 소개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일렉트론이란, 요거를 좀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너무 좋겠지만 일단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강의의 구성인데, 일단은 컨셉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강의를 컨셉으로 합니다. 그래서 1주, 8주, 15주, 물론 보통 여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가 뭐 시험 보고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배제할 거고 그냥 어쨌든 한 14주 정도로 하나의 토픽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가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찍다 보면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 강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제 좀 뭐 준비해야 되는가, 혹은 뭐 사전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렉트론은 이제 그 물리 혹은 이제 전자 하신 분들은 와, 이 전자에 대해서 다루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일렉트론은 전자가 맞습니다만 제가 그런 그 고수들의 일렉트론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CS 관점에서 그러니까 엄밀히는 일렉트론 점 자바스크립트인데 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프레임워크냐, 뭐 하는 자바스크립트냐 이런 걸 좀 제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렉트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따 링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 for building desktop application 얘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using 뭐 자바스크립트, HTML, CSS라고 하는데 전 요거를 2번으로 해서 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조금 할 줄 알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PC가 이렇게 있어요. 제 개인 PC입니다. 그리고 자,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크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뭐 웹페이지를 접속을 하게 되면은 google.com이라고 하면은 이제 PC에서 이렇게 막 네트워크를 타고 가서 미국이나 뭐 한국 어디 있는 서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데이터를 이제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여러 웹 개발이 아니고 이렇게 쓰이기 위한 기술들이 보통은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인데 요거가 일단은 개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도 많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나 혹은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요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표현하면은 우리 PC에서 돌아가는 EXE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하는 게 이제 일렉트론 외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앞에서 크롬을 그리기로 했지만 노드라고 하는 또 그 기술을 씁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소한으로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중간 언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렉트론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표현되지만 굉장히 또 복잡하고 어렵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 여기다 쓰겠습니다. 한번 개발을 하면은 물론 여기 약간 추가 수정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는 EXE를 만들 수 있고 맥OS에서도 맥북입니다. 맥OS에서도 쓸 수 있는 EXE를 만들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추가로 모바일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크로스 플랫폼이 다 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소스로 약간 한 번에 세 개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예, 당연하지만 요 리눅스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 리눅스 쓰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맥OS랑 윈도우즈에서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한 번의 개발로 데스크톱에서 돌아갈 수 있는 EXE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위한 일렉트론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일렉트론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로 EXE라고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제일 이해가 되기 편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EXE, 이런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C라든지 혹은 뭐 러스트라든지 자바라든지 사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러스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클래식 굉장히 예전부터 강하게 하던 일이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데스크톱 앱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웹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웹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 이런 테크닉도 있긴 한데 당연하게도 자바스크립트 아니지 자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네요. 웹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서 EXE를 만드는 게 일렉트론 외에도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렉트론이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렉트론이 쓰이는 이유는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웹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웹을 쓴다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많다입니다. 웹을 쓴다의 장점은 하나로 개발해 두면은 다른 곳으로도 한번 이렇게 여러 군데로 쓰는 것이 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으로 리액트라는 걸 쓰면은 잘 하면은 물론 이제 좀 많은 노하우를 해야 되긴 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앱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데스크톱 앱으로도 가능하고요. 서버로도 가능하고요. 별의별 게 다 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웹은 신뢰성이라고 일렉트론 홈페이지에서는 표현하긴 했는데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기능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기능에서 하자가 나면은 그것들을 알아서 잘 이렇게 고치는 생태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운용성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비퀴티도 예,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쨌든 웹이 그냥 제일 무난하고 제일 엔트리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또 있긴 하지만 얘네들을 배우는 것보다 웹을 배워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일렉트론만의 특징인데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기업에서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제가 일렉트론 홈페이지에 보면 알겠지만 슬랙이라든지 아니면은 깃허브 데스크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 그 오픈AI의 코덱스였나 아니면 클로드였나 아무튼 이러한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꽤 많은 내용들이 일렉트론으로 이미 잘 구분되어 있고 야 이렇게 좋은 회사들도 쓰는데 야 너네도 쓸 수 있을 만큼 좋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니?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이처도 생태계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굉장히 성숙해 있고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안정성은 조금 물음표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보안상으로도 뭐 퍼포먼스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웹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웹 개발 기술을 활용해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는 가장 그냥 무난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동시에 일렉트론을 앞에서 쓸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모든 기술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렉트론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일렉트론은 앞에서 봤지만 크롬이랑 크로미움, 네, 엄밀히는 크로미움입니다. 그 다음에 노드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먹습니다. 리소스라는 거는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지만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나 프로세서가 제한되어 있는 리밋 환경에서는 일렉트론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스마트워치로 예시를 표현하긴 하지만 조금 오래된 PC,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막 램이 한 2기가 하던 시절의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는 일렉트론을 돌리는 게 조금 버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론이 기본적으로 요 얘가 사실 만학의 근원입니다.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게 크로미움을 각자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다 따로따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깡통 앱이라고 해도 파일 사이즈가 100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들어가면 막 200메가, 300메가, 몇 기가 넘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렉트론을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 비슷한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쓸 때의 장점은 웹의 기술을 쓸 수 있다예요. 얘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웹이 아닌 네이티브 OS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맥북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맥의 자체 기능, 예를 들면 뭐 마이크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동을 한다던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함수들이 있어요. 윈도우, 뭐 스위프트, 앱킷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당연하게도 일렉트론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특정한 OS에서만 돌아가게 하는 그런 PC의 네이티브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일렉트론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웹은 상당히 범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분야에 다 최적화되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존에 아까 말했던 클래식 혹은 뭐 레거시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는 게임이나 혹은 엄청나게 연산이 많은 그래픽이라든지 혹은 여긴 없지만 머신러닝이나 AI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AI를 API를 활용해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산을 빡세게 써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웹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굳이 EXE 일렉트론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뭐 북마크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뭐 웹페이지 바로 가기 이런 기능들이 충분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렉트론은 굉장히 무난하고 좋지만 또 모든 상황에 쓰이는 맞는 툴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일렉트론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강의 구성입니다. 도대체 이 미니멀 일렉트론에서 어떤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세 단계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단계를 제가 끝까지 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냐? 요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려고 합니다. 프리, 튜토리얼, 딥. 무슨 소리냐? 일단은 프리에는 약간 사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얘는 옵셔널이겠죠. 무슨 소리냐?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웹을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샌들이 웹을 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간단한 뭐 노드라든지 아니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거를 저는 전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중간 요건 뭡니다라고 하면서 다루긴 하겠지만 언젠간 요것들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웹은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고잉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대학교 오픈 코스웨어 강의라든지 MIT라든지 KOCW라든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구성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 확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거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간단한 일렉트론 애플리케이션 한번 쭉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원하는 헬로 월드죠, 말 그대로. 헬로 월드로 돌아가는 그런 일렉트론이 아마 대충 이렇게 생긴 이미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건 만들어 볼 거고, 얘가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14회차 대학교 강의처럼 컨셉을 잡아서 14회차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OT고 아마 그 절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의 쭉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한 2에서 5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면은 이러한 원리가 있어서 이랬다라고 하는 조금 더 깊게 보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튜토리얼과 딥은 확정이고 프리는 상황을 봐서 하든가 안 하든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딥은 일렉트론 개발에 필요한 더 넓은 내용들이 있고, 강의 순서는 요거를 먼저 하고 튜토리얼 먼저 하고 딥을 하고 프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대상과 준비물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 대상은 일단은 너무 당연하지만 프로그래밍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거나 다른 웹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게, 웹이나 혹은 뭐 개발을 듣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을 하는 거는 웹을 활용하기 때문에 웹을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를 전제로 할 거고, HTML이나 CSS 사실 요거는 요 두 개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까 백그라운드 기술이 됐던 요 노드의 컨셉을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설명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웹은 안 해봤고 파이썬만 해봤습니다, R은 해봤습니다, 혹은 뭐 러스트, 고, C, 자바 해봤습니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저는 스크래치 해봤어요, 엔트리 해봤어요, 이런 좀 한계가 있는 프로그래밍들은 조금 경험을 더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IDE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 CLI, 다시 말해서 터미널 작업은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터미널 작업 우리가 많진 않은데 하는 이유는 일렉트론을
일렉트론의 내용을 만드는 거는 사실 요거는 웹입니다. 근데 내용을 만들고 나서 요걸 이제 지금은 패키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거를 EXE로 담는 과정은 요 터미널 코딩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필요하진 않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 중간중간 설명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고 혹은 코드에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안다 정도의 그런 프로그래밍 경험자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일렉트론이랑 직결적으로 연관 있는 컨셉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EXE라고 하는 원래 EXE라고 하는데 요거를 만드는 것 자체는 Git이랑 GitHub라고 하는 컨셉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쓰려고 만드는 것뿐이면은 예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쓰게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우리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이메일을 써도 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요? 일렉트론은 기본으로 100메가고 뭐 하나 좀 넣은 다음에 200, 300메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는 거에는 제 예전에 회사에서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고난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온라인에다가 공유하는 과정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배포, 디플로이보다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제일 권장되는 방법이 요 GitHu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마 당분간은 다루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남아둔다 라고 하면은 GitHub을 한번 다룰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진짜 길면 한 3일, 아니지 하루만 공부해도 사실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고 우리가 쓸 목적이면 하루도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은 제가 다루긴 하겠지만 네, 요거 2개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된다. 이고 조금 특별한 부분은 애플, 그러니까 맥 쓰시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하는 건데 애플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룰까 싶긴 한데 사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컨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그 EXE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근데 요거를 만들고 나서 온라인에다 올리고 나면은 이제 다운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갖고 PC에서 이제 A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B라고 하는 사람의 PC에 사용합니다. 근데 얘를 이제 딱 설치하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뭐가 뜨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인가? 아무튼 그런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닝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맥에서는 애플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되고 윈도우도 아마 뭐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없으면은 요 보안 그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약간 해제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악성 코드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 악성 코드를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걸고 애플 개발자 계정 걸고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플 개발자 계정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유료입니다. 1년에 12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아무튼 뭐 100달러였던 거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옵셔널입니다. 옵션이고 요렇게는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아마 이제 OT가 이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네요. 예.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일렉트론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늘 일렉트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Node.js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렉트론 개발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노드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노드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셔야 되고 요거 주소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드를 설치하면은 npm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설치될 겁니다. 요거 두 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요 VS 코드는 앞에서 봤었던 IDE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디터, 고급 메모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쓸 거라서 요걸 설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VS 코드 안 쓰고 젯브레인즈의 아이디를 쓴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젯브레인즈든 뭐 다른 뭐 아이디를 원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하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itHub 데스크톱이나 그러니까 GitHub 계정은 반드시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포를 위해서 GitHub 데스크톱까지는 안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GitHub에 계정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 보여드리겠습니다. VS 코드랑.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거는 M1 프로인 맥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다른 부분은 대부분 똑같은데 나중에
EXE를 만들 때 조금 다릅니다. 왜냐, 그러니까 맥에서 일렉트론을 만들면은 맥에서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고요. 윈도우에서 나오면은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물론 맥에서 윈도우용, 윈도우에서 맥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앱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만 아마 윈도우로 한번 별도로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맥으로 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제가 찍는 이런 버전들 있죠. 일렉트론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26년, 지금이 3월, 4월 요쯤인데 요거를 기준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왔고요. 네,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일렉트론이 뭔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프리, 튜토리얼, 그 다음에 딥 이렇게 할 거고 어떤 것들 설치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링크들 하나씩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뭔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할 때는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마시고요. 개발이니까 우리 구글.com에서 검색하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일렉트론 JS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타나는 페이지가 electron javascript.org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렉트론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내용 나오죠. Build cross platform desktop app with JavaScript, HTML, and CSS라고 해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의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쓴다. 오픈AI 코덱스, 그 다음에 슬랙,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VS 코드와 같은 좀 기라성 같은 대단한 프로그램들, 심지어 피그마도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일렉트론을 쓰고 있다. 니들도 믿고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뭐 MSAI라든지 DMG, RPM 같은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으로 작업할 수 있다. 앱스토어로 배포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런 리액트, 뷰, 넥스트, 뭐 테일윈드와 같은 여기 있는 것들은 웹 개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 일렉트론 포즈랑 일렉트론 피들도 나중에 한번 중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일렉트론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노드와 잡 npm입니다. node.js라고 검색을 할 거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PC에 따라서 이 페이지가 아마 바뀔 겁니다. 저는 이제 macOS,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윈도우를 쓰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그냥 잘 따라가셔서 혹은 뭐 설치 프로그램 받고 그냥 설치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드랑 npm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관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개가 같이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google.com에서 VS 코드입니다. VS 코드인데 얘를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그 코드 에디터 IDE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 요런 웹은 아니죠. 근데 얘도 일렉트론 만들기로 합니다. 요런 페이지 개발 코드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 페이지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제 요 VS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GitHub 코파일럿이라든지 혹은 이제 코덱스, 제미나이, 뭐 클로드 코드와 같은 여러 개발에 도움이 되는 AI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막 무조건 쓰셔라 아니면 무조건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정하진 않을 거고 선생님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hub.com GitHub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마 이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메일만 넣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이메일 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가입하면은 간단하게 또 금방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포할 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